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고 있는 천혜장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이제 천혜장도 이제 지칠 때 안 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칠 건까지는 아니고 재미가 없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좀 그게 좀 고민이에요. 주가가 좀 약간 스펙타클하게 되는데 자꾸 뭐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개미를. 응? 특히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개미를 털려고 완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정을 한 것 같고 오를 듯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면 더 떨어지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었어 하면서 자료도 좀 사고는 있어요. 저도 뭐 한 주, 뭐 두 주 이렇게 사야 하는데 보통 5주 단위로 좀 끊어요. 보통 5주 단위로 좀 모으고 있습니다. 천회장이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산에 가서 땅 파가지고 돈 벌기 때문에 5주 이내로 삽니다. 틈날 때마다 떨어지면은 주워 담고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천사모 단톡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 저는 약간 뭐 스파르타식으로 전사를 좀 100명 정도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 명씩 떨어져 나가네 보니까 한 명 떨어져 나가고 또 한 명 떨어져 나가고 어느새 이제 한 98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0명까지는 남지 않겠나. 50명. 다들 뭐 처음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지만은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노리겠지.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우리 개미들 멘탈 깨려고 난리겠죠. 힘듭니다. 왜 또 힘드냐? 요즘 보니까 또 삼성전자도 요즘 반도체 때문에 난리잖아요. 요즘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요즘 또 그냥 잉여 현금이 바닥났다. 그러면 잉여 현금이 바닥났다고 또 하네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래요. 또 잉여 현금이 바닥났다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이익이 크게 감소했죠. 파운드리는 그 신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 영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그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 현금이 고갈되면서 내년에 특별 배당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겁니다. 내년 특별도 어려울 것이다.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잉여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줄 배당이 있겠냐. 뭐 그런 거죠. 결론은 쉽게 말해서. FN 가이드에 보면은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614억이라네요. 마이너스 1614억이다. 4분기 실적 전망이 3분기보다 더 암울하다는 점을 감안하다 보니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은 거의 뭐 순유출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순유출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창출 능력과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현금에서 투자 비용을 제외해서 계산합니다. 현금에서 투자 비용을 제외해서 계산한다. 필요한 각종 비용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외하고도 남은 현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등 주주 환원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둡니다. 사내 유보금.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그리고 2008년 두 번뿐이에요. 그때 2000년이 마이너스 7조 2919억이고 2008년이 마이너스 3조 7295억이었어. 2000년과 2008년이다. 이 두 번뿐인데 그 IT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도 삼성의 현금 창출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의미인데 그 두 해 이후에는 거의 잘했어. 꾸준하게. 그래서 올해 잉여 현금이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는 이 반도체 업황 감소, 침체, 하여튼 안 좋아. 그 다음에 실적도 감소하고 대규모 투자 등이 인정 꼽히는 것 같아.
여기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깊어지면은 IT 수요가 급감을 합니다. 그죠? 급감을 했죠, 벌써. 디램 가격과 출하량이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들어요. 31% 줄어들어든 10조 9천억을 이제 기록합니다. 올해 총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4% 감소해서 47조 2,965억 정도를 기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익 감소폭이 크진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이야.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고 제품가가 떨어지면은 그 생산업체는 이제 투자를 줄여가지고 재고 조절에 나섭니다. 이렇듯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도 그동안 이같이 대응해 왔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투자를 늘린 분야는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를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죠. 삼성은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서 파운드리, 팹립스 등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한 2030년까지 한 17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 매년 평균 17조 원씩 투자를 해야 돼. 17조 원씩 계속 돈 꼬라박는 거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치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가지고 그 파운드리 대만 그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돼. 계속 돈 퍼다 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년 메모리 업황이 더 안 좋아져서 실적이 감소하더라도 또 예전처럼 투자를 줄이기도 힘들어. 응? 하여튼 올해 잉여 현금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현금성 자산만 128조에 달한다는 삼성전자의 그 재무 상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배당이야, 배당. 삼성은 그 잉여 현금의 50%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2018년, 20년에는 3년간 총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 환원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기간에 잉여 현금은 75조 원이 발생했는데 계획에 따르니까 이 중 50%는 37조 5천억이 이제 배당 재원입니다. 이 중 정규 배당에 사용된 돈이 28조 9천억 제외하니까 잔여 재원이 한 8조 6천억이었죠. 이를 토대로 해서 증권가에서는 2020년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규모가 7조에서 한 8조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특별 배당 규모는 이보다 큰 10조 7천억 샀어요. 10조 7천억. 주당 특별 배당금이 1,578원, 그리고 4분기 정규 배당 354원을 합쳐서 그때 1,932원 쌌거든, 배당으로. 참 따뜻했죠. 그립습니다. 그리고 연말 배당만 받아도 당시 주가 8만 1,000원의 기준 배당 수익률이 2.4%였어요. 2.4%. 21년, 23년에도 같은 정책을 유지했는데 이 3년간 그 정규 배당은 29조 4천억으로 늘렸고요. 정규 배당을 지급한 이후 3년간 잉여 현금의 50%에서 잔여 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특별 배당이 생기려면은 이 3년간 잉여 현금이 적어도 60조 원 이상이 돼야 돼. 60조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하지만 지난해 삼성이 잉여 현금은 12조 9,700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마이너스가 유력해. 그러다 보니 극적인 이익 반등이 없는 이상 내년 특별 배당은 가능성이 낮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낮은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못 벌면은 없는 겁니다. 이게 현금이 감소한 이후에 다시 증가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규모 투자로 잉여 현금이 감소한 이후에 다시 잉여 현금이 늘었다면은 신규 투자가 효과를 발휘해서 새로운 그런 현금을 창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하여튼 늘어나면 좋을 텐데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2000년대 이후 삼성의 그 주가 상승률하고 잉여 현금의 상관관계는 0.18로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금만 100조 원이 넘는데 잉여 현금이 약화되더라도 재무 상태는 큰 영향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은 삼성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 배당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냥 연말 배당으로만 만족을 하고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좀 더 많이 불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난다면은 내후년을 이제 기약할 것 같아요. 내후년을 기약하고 특별을 위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조용히 그냥 수량이나 모으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ETF 있으면 ETF도 모으면서 그렇게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